사랑하는 270만 도민 여러분들과 울진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산위원회 소속 울진 출신 남용대 의원입니다. 오늘 도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의원 회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평소 도정과 교육 행정에 노심초사하시는 이철우 지사님, 그리고 임종식 교육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도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지역의 수시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SOC에 대한 정의는 모두 잘 아실 테고, 사업의 특성에 따라 산업기반시설사업, 생활기반시설사업, 국토보존시설사업, 수익사업 등으로 구분되는 국가균형발전사업입니다. 먼저 이 사업의 장점과 단점을 펼쳐보겠습니다. 장점으로는 경제 성장에 직접 기여, 제조업 상한 효율성 증대, 국민 생활 편의성 증대 등이 있고, 단점으로는 공급 위주 투자 정책, 도로, 철도, 항만, 공항 간 칸막이 사업 안전사고 미흡, 재정 지출 비효율과 통제 수단 미비 등이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달 9월 27일 경북도가 주최하고 존경하는 이철구 의원이 이끌고 있는 한동해권 발전연구회에서 SOC 및 해양 분야 연계 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비대면 포럼이 개최된 바 있는데, 좀 황당한 주제 발표 내용이 있어 다른 지역의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우리 지역에 관련된 SOC 사업이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와는 전혀 동떨어진 비효율, 탁상 공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란 전국 규모의 균형발전 계획, 비수도권 발전이 낙후되는 악순환을 막고 지역 자립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총 23개 사업, 24조 1천억의 대규모 사업으로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R&D 투자 등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의 특징이 지역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중앙정부 사업에 함께 포함하고, 중앙정부 주도가 아니라 지역이 제안한 사업을 중점 지원한다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기획된 SOC 사업과 연계한 SOC 전략 계획이 전혀 실행 가능성 없는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살펴보면 첫째로 2호 사촌 시범마을 조성입니다. 우리 경북에 2호 사촌 시범마을이 없습니까? 이것 하나만 봐도 지금 만들어져 있는 시설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와는 동떨어져 있다는 반증인 것이죠. 둘째로 원자력 밀집지역 종합재난방재체계 구축 문제는 본 의원이 도정 질문을 통해 재난방재 시설이 너무 부족하니 확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내용이고, 셋째로 해양힐링 치유단지 문제는 현재 광역사업으로 강원도와 함께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현실과 맞지 않은 탁상행정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와 지역발전 SOC와는 물에 기름 돌듯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지역 SOC 사업 예산이 선출직들의 선심성 예산으로 허툴게 쓰이지 않게 사업 시행 전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환농해 수산 분야를 연계한 협력 방안과도 잘 녹아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전략적 방안 모색에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지사님, 그렇게 하실 거죠? 다음, 지방인구 소멸에 대한 제안 하나 할까 합니다. 본 의원이 2018년 도정 질문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 인구 소멸 문제가 나름 여러 가지 정책 대안을 가지고 접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0월 정부에서는 인구 소멸 지역 89곳에 매년 1조 원을 지급하겠다는 행자부 장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매년 1조 원을 언제까지 어떻게 지급하겠다는 건지
도저히 할 수 없는 발표였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올 텐데 감안해 보면 대선을 위한 포퓰리즘적 예산 뿌리기가 아닌가라는 의문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내용으로는 정부 곳간이 비었다고 난리도 아닌데 말입니다. 이마저도 정부가 버티기를 하다가 당이나 국회에서 밀어붙이면 깨갱하고 없던 돈이 어디서 튀어나옵니다. 이것 전부가 혈세고 부채 아닙니까? 어쨌든 매년 주겠다니 1조 원의 예산이 올해도 내려올 텐데 어떻게 집행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2021년 청년 정책 시행 계획에 예산을 덧대려고 하시는 건 아니신지, 일자리와 주거, 교육, 복지, 문화, 참여, 권리 분야 148개 사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구 소멸을 그나마 최소화할 수 있는 저희 제안은 이렇습니다. 가칭 농업 공무원, 어업 공무원, 산림 공무원 등을 공채로 선발, 20대 청년들이 60세까지 보장받는 평생 직업을 가지게 하자는 것이죠.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보장되지 않고는 인구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란 어렵다 생각하고 유출된 인구가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빠져나가는 인구를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산 1조 원이면 충분히 해볼 만한 사업 아이템이 아닐까 해서 제안 말씀드립니다. 지사님,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사죄의 말씀드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정책을 관장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업무 내용은 대동소이한데 협업을 해야 할 각 부서가 재팔 재언들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재정비 검토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너희들이 못하면 우리가 해내고 말겠다. 당신들은 당신 자녀를 가장 사랑한다 말하지만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모습으로 자녀들의 미래를 훔치고 있다. 먼저 나온 문장은 멕시코 원조님 오토이족 출신 환경운동가 시에 바스티다의 빡침이었고 아래 문장은 스웨덴 출신의 그레타 툰베리의 꼰대들에 대한 일갈입니다. 어떤 현상을 대변하는 OK 부문은 우리말로 알았으니까 어른들이 이제 그만해라. 너희들은 아웃이다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 말은 우리식의 꼰대를 비꼬는 말로 이것만의 의미를 넘어 앞으로 다가올 세대 전쟁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세대적 우호관계는 이제 끝났다면서 기성세대와 기득권을 향해 기후변화에 대한 행동을 개시한 것으로 이에 당황한 세계는 부랴부랴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을 보게 된 것이죠. 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표는 MZ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는 무엇인지 2019년 9월에서 10월 사이 22개국 18세에서 25세 미만 1만 8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인류 가치를 기후변화로 뽑은 자료입니다. 경제, 소득이라는 단어는 13번째와 14번째에 나옵니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는 인류가 당면한 최고의 위기를 기후변화로 본 것이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탐심 가득한 기성세대와는 극명한 차이를 드러내는 부분 아닙니까? 이제 분난 포스트 부모 세대는 세계와의 충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의 권리 쟁취를 위해 기성세대와 한판 전쟁을 선포하고 나선 것입니다. 기후변화를 갈망하는 당찬 10대들의 발단으로 이제는 어떤 국제 행사에서도 탄소 중립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해자되고 있고 앞다퉈 무슨 자랑이다라도 하듯 우리는 언제까지 탄소 중립을 완성하겠나라고 실현 가능하지도 않은 약속들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탄소 중립이라는 의제에 도정 질문의 꼭지에 넣지 말았어야 하는데 원자력을 보유하고 있는 울진군 도의원으로서 천리하게 맞물려 있는 탄소 중립과 원자력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나름의 견해와 주장을 필요해 볼까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10월 27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2050년 탄소 중립 시나리오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실현 불가능한 목표라며 반대의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2050년까지 태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지금의 10배 수준으로 올리고 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그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26.3%에서 40%로 늘려나가겠다고 합니다. 탄소 배출 정점으로부터 EU는 60년, 미국은 43년이 걸린다는 탄소 감축을 우리는 32년 만에 도달하겠다는 무모한 계획도 내어놓습니다. 탄소 중립 계획의 현실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다가올 에너지 가격 폭등,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저장시설에 들어가는 1250조에 달하는 천문학적 예산 확보, 전력 수급 불안정에서 오는 서민들의 고통, 무탄소 터빈의 상용화 기술 개발, LNG 퇴출 문제, 탄소 포집 활용 저장 기술 등 이산화탄소 집적 태양광 패널 사업, 풍력단지 터빈 시설까지 가장 기본이 되는 가격 경쟁에서 밀리고 기술력에서도 우위를 점하지 못하게 되면 국내 시장이 바로 잠식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말해주듯 탄소 중립을 하며 탈원전을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는 애초에 허구였다는 단어로 밖에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화력발전 폐쇄 결정도 제대로 안 된 제9차 전력 수급 계획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오락가락하는 정부 정책이 되었고 게다가 그 결정을 미루면서 공은 대통령 직속 기관인 탄소중립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힘이 열릴 기구로서의 법적 지위가 보장되지 않는 허수아비 같은 기구로 말입니다. 폐해 일어나고 탄소 중립에 대한 원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너무나 수치된 사실이기에 생략키로 하고 이에 따른 울진 운전 문제를 말씀드려보려 합니다. 다행히도 98.84%의 공정을 보이던 신한울 원전 1, 2호기가 지방경기 활성화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뜨거운 열정으로 1호기는 2021년 연료 장전을 마치고 이달 11월에 상업 운전에 돌입할 예정이고 2호기는 전번 달 연료 장전을 하고 2022년 5월 상업 운전 예정으로 있습니다. 울진 1, 2호기가 정상적인 가동을 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이철호 지사님께 이 자리를 빌어 국민들의 감사를 전합니다. 이 여세를 몰아 50% 가까운 공룡률로 보이고 있는 3, 4호기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1, 2호기 건설 중단으로 3조에 가까운 예산의 손실이 있었음에도 3, 4호기는 2017년 제8차 전력 수급 계획에서 건설 중단이 확정된 후로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 공사가 중단된다면 4조 원에 가까운 사회경제적 비용과 사전 제작비 7천억, 기매밭 51만 평 부지 철회 문제를 비롯 상상을 초월하는 예산이 건설 중단으로 소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원전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이 유독 실패한 독일 탈원전 정책 모델을 쫓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를 일입니다. 정부는 수급 문제가 아니라면서 1.4기가와트급 원전 상기에 맞먹는 전기를 2050년 전력 수급 계획 동북아 거리대에 포함시키고 전기를 중국, 러시아, 송전망을 구축해 국내로 들여오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갖는 전력 생산의 간헐적 약점을 국가 간 전력 거래로 해결하겠다는 구상인 것 같고 이 계획이 성사되려면 송전망이 북한을 통과해야 하는 외교 안보적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하는데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연 30년 안에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물론 미, 중, 러라는 주변국들의 입김이 작용하기는 하겠지만 이래서 우리 정부가 북한의 원전을 지어주려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입니다. 대가를 치러야 하니까요. 많은 선진국들이 원전을 전제하지 않고는 탄소 중립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 왜 우리는 외국의 전기를 들여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3, 4, 5기 건설 재개를 정부에서 풀어주기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될 텐데 말입니다. 지사님, 이참에 3, 4, 5기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시열꾸려진 탄소중립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시고 가능하다면 빠른 시간 내 신울진 원전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전 인류를 위한 명분이 대정부 투쟁에 적극 나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사님, 믿어도 되겠죠? 그 희망의 울씨를 울진군민과 함께 살려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나머지 질문은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고 답변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학교 폭력에 관한 질문입니다. 하이라는 단어보다는 학폭이라는 단어로 얼룩지고 있는 교육 현장, 교육감님 아시죠? 교육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저학년 아이들에 대한 예방 교육이 친구 사이에서 벌어지는 모든 가격한 행위를 학교 폭력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학폭을 당했거나 목격했을 때 또는 이런 것에 공조하거나 하는 일체의 행위를 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행을 당했을 때 그날 일기에 증거를 남기는 법도 가르치고 있고 중학생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신고와 처벌을 일관하면서 일단 갈등이 벌어지면 증거 확보를 위해 이메일, 채팅 내용, 게시판 글 등 화면 캡처나 출력을 통해 사이버 자료를 확보하거나 몸에 든 멍자국 등 촬영한 사진자료, 상대방 말을 녹음한 녹취록, 폭력 상황 등을 육하 원칙에 따라 기록한 진술 조서를 확보하라고 하는 것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폭 예방 교육입니다. 학교 폭력으로 처벌할 영역이 아님에도 교사들의 역할은 거의 없고 설상 교사분들이 아이들의 갈등을 대화로 풀고 화해를 유도해도 교육부 지침이나 법이 교사들에게 주는 재량은 전혀 없습니다. 학부모와 교장께 항의하면 곧바로 불이익을 받는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고등학교는 어떨까요? 성인 수준 이상으로 잔인하고 조직적이며 폭력적이며 폭력만이 아니라 폭행까지도 서슴지 않는다고 하고 거기다가 상납, 사설, 사기, 흉기, 강간, 촬영, 유포, 신상 유출 등 이 정도면 끝까지 간 것 아닙니까? 물론 이것이 교육 당국의 문제라고만 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걸 저도 잘 압니다만 시스템만으로 계속한다면 큰 사회적 문제로 번질 것이 불보듯 뻔한데 교육감이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입시 개혁에 관련 질문드립니다. 2019년 말 문재인 대통령이 교육개혁 관계장관 회의에서 정시가 능사는 아닌 줄 알면서도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고 하며 입시 당사자들과 학부모님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던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정부 드라마와 현실이 맞물리면서 대중의 분노가 비등점을 넘어서고 방학 숙제 뭐라 하듯이 문제를 속도전으로 몰아붙여 수능이 공정한가에 대한 이견과 사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고득점을 받는다는 등의 문제를 교육계 진보 보수 모두가 반기를 들었었고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정시 방안은 주입식 문제를 풀던 과거로의 해결하고 그 반발이 만만치 않았는데 오히려 정부가 대입계획에 매몰되어 있을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대물림되는 현상을 해소할 진정한 교육계획에 나서야 한다는 상황으로 국면전환이 되면서 정시 학대를 반대하는 69개 교육시민단체, 공론화에 모인 23개 단체와 진보 교육감이 많은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가 반대하는 이 제도를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이렇게 우리 교육계가 흔들리면 입시생을 가진 학부모님들의 혼란 그리고 정시로 파생될 사회적 문제 등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또 강남 8억군의 시대로 해결할 것인지 교육감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속기록에 등재하시고 답변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문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철우 도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대 의원님께서 국가균형발전전략과 지역 SOC 사업,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 관련에 대한 질문을 주셨고 지방인구 소멸에 대해서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은 도의회 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농수산위원회 위원, 원자력 특별대책위원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오늘 질문 주신 걸 보니까 완전히 국가적 아젠다를 저한테 해줬는데 그 모두가 함께 투쟁해야 될 것들입니다. 그래서 특히 신한울 1, 2교는 다 만들어 놓고 문을 안 열어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보이는데 엄청나게 울진 국민들이 투쟁해 주시고 저도 함께 해서 다행히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3, 4호기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야 대통령 후보들한테 모두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되더라도 울진 3, 4호기는 진행이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진행이 안 되면 지금 정부에서 하는 탄소 중립이고 뭐고 다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우선 그 문제부터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또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SOC 사업 관련해서 동떨어진 이야기라 이랬는데 우리 도에서 발표하는 것은 정부에 이것을 요청을 해서 더 확대하자고 한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요청을 해서 지금 그 2호 사천 시범 마을이 이번 국감에서도 우수 사례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정부 차원에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 도의 예산 가지고 하니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국가 차원에서 이런 형태로 해주면 좋겠다고 그 사례를 발표하고 정책을 해달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없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래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동의 수산 분야 발전 위해서 어천 뉴딜 300 사업이라는 울진 후포항 생활 SOC 확충 국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스마트 수산 가공 조합단지 조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녹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인구 소멸에 대해서 아까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들도 이거는 우리 경상북도하고 전라남도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국가적 아젠다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자 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도에서 농업법인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인건비의 90%를 우리가 2년간을 지원해주고 있는 제도 월급받는 청년 농부제를 우리가 시행해서 국가 사업으로 갔습니다. 이런 제도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분들이 55명이 지원해가 지금 28명이 현재까지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 관련해서 우리 도 예산이 농수산 분야가 지금 12.23% 1조 3천억 정도 되는데 복지가 36.5%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은 예산을 지금 투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 공무원처럼 평생 직장이 되도록 해달라 하는 건 굉장히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현실에 적응하면은 공무원을 그만큼 더 늘려서 일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 농업 공무원 그 사람 평생 직장이 되도록 하는 것은 안은 좋은데 현실과 좀 어렵기 때문에 좀 더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대신에 저는 이제 농업도 우리가 농업 기술원을 농업 테마파크로 바꿔라. 얼마나 지금은 무슨 종자를 개량하고 뭘 하는 이런 시대가 아니고 스마트 기술력으로 가야 되는데 농사 지어도 1,000억을 벌 수 있는 이런 시대로 바꿔야 된다. 농사를. 그리고 얼마 전에 상주에서 이 스마트팜을 만드는데 꼭 농지가 아닌 임야가 포함된 그런 지역을 포함해 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용하기 어려운 땅을 농지가 아닌 지역에 스마트팜을 할 수 있는 이거 굉장히 좋은 제도다.
지금 땅에서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스마트팜은 가보면은 땅은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새로운 농업, 기술형 농업으로 가면은 농업도 큰 산업이 될 거다. 그래서 도에서는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하고 또 지원을 하고 그런 농업기술원에 만약에 전자산업 비슷한데 농업이 현재 가보면 전자산업 비슷합니다. 그런데 전자산업을 전공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농업기술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전자산업화하는, 그래서 스마트팜 만들어 보면 다 전자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들이 연구를 해서 지원하면은 농업도 소규모가 아닌 대규모 산업으로 가서 농업의 농민들도 이제는 월급 받는 농업이 월급제가 된다. 지금은 자기 농사를 자기에 지어가지고 다 자기가 주인이고 이런데 그런 형태가 가지고 발전하기는 굉장히 어려우니까 큰 기업체처럼 만들어서 농사를 같이 짓고 일하고 월급 받는 이런 형태로 하는 게 좀 방법이 안 좋겠느냐 싶어서 저 대학하고 농업기술원은 공동 연구를 하자. 농업기술원만 안 된다. 그래서 대학하고 같이 하자. 그래서 농업기술원을 상주로 옮길 때 그때 경북대학교 농대라든지 다른 농대 이런 있으면 같이 연구도 하고 대학도 있고 그리고 농업기술원에 전자공학과 학생들이 많이 들어와서 기술을 개발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때 남영대 의원님이 주신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같이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여튼 농업 공무원 이건 법적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후변화 탄소 중립에 대해서는 이게 정말로 이제 전 세계가 나가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으로. 가능한 문제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능한 문제냐. 우리가 목표는 가야 되지만 포항제철을 수소로 바꾼다 하는 계획을 2050년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있으면은 지금 현재 용광로를 옮기려면 현재 용광로 다 못 씁니다. 용광로를 옮기면은 그만한 땅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땅을 바다를 매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다를 매립해가 현재 수준의 용광로를 만들면은 수소가 450만 톤 1년에 필요하답니다. 450만 톤. 그런데 450만 톤 수소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느냐? 포항제철 하나만 썼는데. 그래서 자기들의 계획을 이래 했습니다. 300만 톤은 수입을 하고 150만 톤을 우리가 만든다. 그럼 150만 만드는데 전기가 얼마 드느냐? 원자력 발전소 10개는 있어야 돼. 적어도 10개. 포항제철 하나에. 그럼 현재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발전 이런 거 가지고 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걸 아무도 지적을 안 하고 그냥 포항제철 하나만 450만 톤 쓰는데 300만 톤은 호주나 이런 데서 수입을 하고 수소를 우리가 만드는 수소를 3분의 1만 하는데도 원자력 발전소 10개 이상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신한울 3, 4호기 하나 돌리니 많으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미국은 원자력 발전을 40년에서 60년 쓰도록 했는데 60년 또 80년 다 법을 바꿨습니다. 80년 써도 괜찮다. 우리 이제 40년 쓰는 거 원자력 월성 1호기 문 닫았습니다. 좀 더 쓰기로 했다가 문 닫았습니다. 지금 이제 40년 곧 다 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지금 우리 바로 옆에 원자력 25개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전 세계가 원자력이 현재 480개쯤 돌아가는데 지금 계획에 있는 게 700개가 넘습니다. 그럼 우리 원자력 기술은 세계에서 1등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 그리고 러시아입니다. 다른 나라는 원자력 만들 힘이 거의 없습니다. 프랑스가 좀 남아있고요. 그러면 세계에서 이렇게 몇백 개 만드는 걸 우리가 수주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안 하니까 수주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특히 남영대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 저도 적극 동감을 하고 3, 4호기 건립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도 우리가 경주에 원자력 연구단지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소형 모듈 원자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세 개가 경쟁 중에 있습니다. 그럼 모듈 원자력 SMR 이래 가지고 그 현재 원자력 발전하는 게 1.4기가 1,400만 와트 그거를 10분의 1까지 만들 수 있는 SMR 만들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거 기술이 언제 되느냐. 그래서 만약에 우리 기술이 되면은 이걸로가 수소 만드는데 또 다른 전기 하는데 이건 덜 위험하고 할 수 있는 게다. 이 항공모함 같은 얘기 절대적입니다. 항공모함 1년 내에 밖으로 안 나가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지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동안 우리가 피해 본 데 대해서는 용역이 나오는 대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용대 의원님께서는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의 방향과 교사 재량권 확대 방안 그리고 대학 입시 제도 개편 개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평소 경북교육 발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며 농수산위원회 위원, 농어촌 청년희망 특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 펼치시는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폭에 관해서 질의하셨는데 학교가 처한 이 학폭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셔서 저도 공감을 하고 한편으로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학폭 예방 교육이 화해 교육이 못되고 법에 따라서 신고와 사안 처리 방법 이런 쪽으로 교육하고 있는 것은 참 아쉬운 일인데 실제로 예전 같으면 학생들 간의 웬만한 갈등은 선생님의 중재로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학폭 예방법이나 또 사안 처리 방법에서 선생님들이 자칫 개입을 하기 중재를 하면 이것이 개입이 되어 가지고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폭 예방법이나 이 관련 법들을 개정해서 적어도 학교에서 선생님만큼은 아이들 갈등을, 아이들 폭력을 중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학생들의 인권이 강조되면서 이런 법이 많이 강화가 되어 있는데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권리를 확대하면서 책임도 함께 물어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이 약한 것이 안타까운 아쉬운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우리가 학생들의 이 학폭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은 어떤 훈화나 이런 걸 가지고는 어렵고 학생들이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어울림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동아리 활동이 크게 도움이 됩니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선후배 간에 좋은 관계를 맺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1인 1학기라든지 또 시울림이 있는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아이들이 직접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학폭 예방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법 개정이나 또 개정 전까지라도 교육지원청에서 운영되는 이 학폭심의위원들의 역량도 좀 강화를 해서 아이들의 이런 신고와 처벌 위주로만 가는 학폭 예방에 대해서 개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학 입시 제도와 개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시 확대 대입 개선 방안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이 상세한 내용을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이것이 나온 것이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문제되고 있는 사실 수시의 여러 가지 문제들, 표창장이나 이런 문제들은 지금은 전부 사실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정시를 확대해야 되겠다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본다면 수능이 매우 공정합니다. 출제도 공정하고 또 지금 18일 수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만은 관리도 아주 철저합니다. 그렇지만은 내용 면에서 본다면 이 수능은 사교육이 효과를 보는 그런 시험이고, 심지어는 쪽집게 선생이 효과를 미치는 그런 시험이라서 사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비수도권이나 또 경제 사정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또 다른 측면의 불공정이 예상되는 그런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큰 문제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교육에서는 수능 위주의 암기식 수업 가지고는 미래 세대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창의 융합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지금 학습 공간도 바꾸고 있고 또 수업 방법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주도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토론하는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대학 입시가 이렇게 정시 위주로 가다 보면 이 대학 입시에 따라서 초중고 수업이, 초중고 교육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지금 수능 확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2025년부터 또 고교 학점제가 지금 도입이 되는데, 이것은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이 선택 과목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수능 위주로 간다 그러면 이 고교 학점제는 뭐 정말 뜬구름 잡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교육감 협의회에서도 나름대로 대입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데, 고교 학점제를 대비한 아직까지 그 지금 대입 방향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린다면, 수능을 이 절대 평가제로 해서 자격 고시화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개편하는 방향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고, 또 자격고사로 대체되기 이전이라도 지금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두고 있는데, 이것을 4개 영역에 두니까 이게 또 큰 부담이 됩니다. 이 영역을 개편되기 전이라도 2개 영역 정도로 줄이고 고등학교 정규교육 과정만 이수해도 충분히 최저 기준을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우리 교육청과 학생들을 위한 의원님의 관심과 고견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들, 제안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우리 정책에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